절에서는 의식이 있을 때 절의 입구에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데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를 당간이라 하며 이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한다. 이곳은 보문이라고 새겨진 기와 조각이 출토되어 보문사터로 알려졌으며 터에서 상당히 떨어진 북쪽에 이 당간지주가 서 있다. 지주의 양 기둥이 62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마주 보고 있으며 양쪽 기둥 가운데 북쪽 기둥은 윗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남쪽만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당간을 고정하기 위해 마련한 구멍은 위, 중간, 아래 세 곳에 있는데 남쪽 기둥은 구멍이 완전히 뚫렸고 북쪽 기둥은 반쯤 뚫려 있어 특이하다. 이 당간 지주는 전체적인 형태가 가늘고 긴 모습이나 안정감이 있다. 다른 당간 지주에 비해 비교적 작은 규모로 매우 소박한 모습의 통일신라시대 작품이다. 지금 보문동 멀의 남쪽 농 가운데 흩어져 있는 초석 등에 의하여 이곳에 있던 사찰의 금당, 경무, 문, 낭들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동서 목탑재 및 스타일소와 북의 당간지주 등이 남아있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더구나 서탑의 중심 초석 의연화 조각은 그 우아한 솜씨가 희세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통일신라 전성기에 창건된 듯하다.
수년 전에 이 사지에서 보문사라고 조각된 왕편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사명이 확인되었다. 보문사터로 알려진 곳에 남아있는 석조이다. 보문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되면서 보문사터로 알려진 이곳에는 부처님을 모셨던 금당터와 쌍탑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 당간지주, 석등 받침돌 등이 함께 남아있다. 이 석조는 절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만든 돌물통으로 지금도 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것이 급수용기로 사용되고 있다. 큰 돌 하나로 내부를 파내어 물을 담도록 하였는데 윗부분의 가장 다리보다 밑부분이 약간 좁아졌고 아래면은 평평하게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형태가 크지만 안팎으로 아무런 장식이 없는 소박한 모습이다. 이 구조는 주변 유물들과 관련지어 볼 때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도나 법회 등 절의 행사가 있을 때 사찰의 입구에 세워 부처와 보살의 성덕을 표시하는 길을 당이라 하며 이를 달아매는 장대를 당간이라 하고 이 장대를 양옆에서 지탱하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 이 당간지주의 동남쪽에는 보문사의 옛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당간지주가 속한 절이 원래 보문사였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원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이 당간지주는 넓은 논 한가운데에 62cm의 간격을 두고 동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아래 부분이 대부분 땅 속에 파묻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의 구조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양쪽 지주의 전체적인 모양은 가운데 부분이 두드러진 형태이며 꼭대기 안쪽에는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너비 13cm의 큼지막한 구멍을 두었다. 특히 지주의 위쪽 바깥면에 네모난 틀을 두고 그 안에 8장의 연꽃잎을 돌려 새겨 놓았는데 이처럼 당간지주의 연꽃잎을 장식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신라 시대인 8세 기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되며 이 시기에 제작된 것 중에서도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 작품이다.